생각대로 수익이 나질 않아 고민하고 있진 않나요? 혼자 힘으로만 해내겠다는 것은 자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에 전문가의 힘을 더해 확실하고 큰 수익을 창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한 투자입니다. 투자자의 마음으로 NBN. (1월 23일) NBN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택시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시민들의 절반 이상이 옳은 결정이라고 손을 들었습니다. 올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이 경기 회복을 위해 수출 확대를 추진하면서 환율 전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이미 원화 가치 급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이 2% 물가 상승 목표에 합의하고 무제한 금융 완화에 나섰습니다. 이로 인해 엔화 가치가 급락하자 일본 정부와 기업은 잔뜩 고무된 모습이지만 다른 국가들은 수출 경쟁력 저하로 큰 불만입니다. 전력난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고통 분담에 나선 가운데 재벌그룹 계열이나 한국전력 산하인 화력발전사들은 지난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NBN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택시법은 이미 지난해부터 대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이 이 택시법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옳은 결정이라고 손을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택시법의 핵심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거부권 행사가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62.5%로 잘못된 결정이라는 답변 23.4%에 약 2.7배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 대통령의 5년 국정 운영에 대해 응답자의 62.3%가 부정적이라고 답한 것과 대비됩니다. 택시법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입법을 논의한 시기가 대선 전이었다는 점과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진정성을 의식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국회가 압도적인 지지로 택시법을 통과시킨 만큼 정부의 제2요구에 따라 택시법을 다루더라도 다시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민심은 이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올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경기 회복을 위해 수출 확대를 추진하면서 환율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한국은 벌써 강대국들의 환율 전쟁 여파로 원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그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올해 서서히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습니다. 경기 회복의 수단은 통화 가치 하락을 통한 수출 확대입니다. 국제금융센터가 정부 위기관리 대책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원화의 절상 속도는 주요 통화 가운데 가장 빠릅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이 무제한적으로 돈을 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손실을 보고 있으며 대기업들도 채산성을 맞추기 힘든 상황입니다. 정부도 이에 따라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환율 하락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에 지원 대책에 초점을 맞춰졌습니다. 일각에서는 환율 하락으로 수출 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면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후 더 강력한 처방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이 2% 물가 상승 목표에 합의하고 무제한 금융 완화에 나섰습니다. 이로 인해 엔화 가치가 급락하자 일본 기업과 정부는 잔뜩 고무된 모습이지만 다른 국가들은 수출 경쟁력 저하로 큰 불만입니다. 일본 정부가 돈을 무제한 풀기로 했습니다. 디플레이션을 극복해 물가를 2%대로 끌어올린다는 게 목표입니다. 22일 일본은행은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열고 전년 대비 2% 물가 상승 목표를 가능한 한 빨리 달성하기로 한 정부와의 합의 내용을 수용했습니다.
일본은행은 물가 목표 실현을 위해 제로금리 정책과 금융자산 매입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점까지 강력한 금융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베노믹스로 일본 금융시장과 재계는 콧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과 한국과 중국 등의 불만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이 엔화 가치 하락에 대응해 자국 통화 보호에 나설 경우 환율 전쟁으로 인한 국제 금융시장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무더위와 겨울 한파에 따른 전력난을 극복하느라 전 국민이 고통 분담에 나섰는데요. 그러는 동안에 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전력 산하 발전소들과 재벌 계열 기업들은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작년 이후 전력난으로 비상이 걸렸지만 발전소를 운영하는 대기업들은 호황을 누렸습니다. 포스코와 SK, GS 등 재벌들이 운영하는 민간 화력발전소들의 영업이익률이 10%를 웃돌았습니다. 이는 거래소 상장기업 영업이익률의 2배에 달합니다. 한국전력 산하 발전업체들의 수익성도 작년에 크게 올라갔습니다. 2011년 9.15 순환 단전 사태 이후 전력난에 대해 위기감이 고조됐지만 발전 사업은 고수익을 보장하는 블루오션으로 부상한 겁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4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 인상했습니다. 1년 5개월 만에 네 번째 인상입니다. 정부가 이달 중 최종 확정할 6차 전력수급 계획에도 대기업들이 대거 참여할 전망입니다. 공공재 성격이 강한 전력 사업에서 기업 이익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위한 세심한 정책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실시간 네티즌들의 관심사를 알아보는 네티즌 투데이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네티즌들 어떤 뉴스를 가장 관심 깊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저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랭킹 뉴스 경제 부분 1위부터 보시죠. 외환시장 대책 준비 완료, 1,050원 붕괴 시에는 행동 개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외환당국이 환율 하락에 맞선 시장 안전 대책 준비를 끝내고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1,050원 선이 무너지면 행동에 들어가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은데요. 네, 대책은 단일 수단이 아니라 복수의 정책이 담긴 패키지 형태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계속해서 2위도 보실까요? 네, 2위. 해외 스파 다운 점퍼가 비싸다고요? 업계 측에서는 당연하다고 말을 했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입 다운 점퍼가 국산 제품에 비해서 높게는 6배가량 높은데요. 가격은 6배나 높은데 오히려 더 무겁고 추위를 견디는 기능도 더 떨어진다고 조사됐다고 합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이 다운 점퍼 품질을 비교한 자료를 보니까 이 미국 제품인 바나나 리퍼블릭 다운 점퍼는 33만 9천 원으로 같은 기능의 국내 브랜드인 스파우 제품에 비해 약 5.7배 더 비쌌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은 더 비싼데요. 무게는 스파오 브랜드에 비해 더 무겁고 보온 성능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랭킹 뉴스 2위에 올라와 있는 만큼 많은 네티즌들이 이 소식 접했을 텐데요. 전반적으로 품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계속해서 순위 체크하겠습니다. 3위, 내달부터 ATM 절반에서 마그네틱 카드를 못 쓴다. 많은 분들이 대강은 알고 계신 내용일 텐데요.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최대 50%의 자동화 기기에서 마그네틱 현금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 직접회로 카드 전환 종합대책에서 밝힌 대로 다음 달 1일부터 1년간 시범적으로 마그네틱 현금 카드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MS 신용카드는 대출과 현금 서비스를 2015년 1월부터 전면 금지시키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가맹점은 2014년 말까지 MS카드 단말기를 IC카드 단말기 또는 MS-IC카드 겸용 단말기로 교체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기사도 보겠습니다. 네, 4위입니다. 삼성과 LG 특허 소송 화해길이 열리나. 좀 긍정적인 소식인데요. 내용 자세히 볼까요? 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는 지난해 4월 기술 유출 혐의에 대한 소송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7건의 민사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LG 디스플레이를 상대로 특허 심판원에 특허 무효를 청구하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간의 특허 소송전을 중지하고 나서면서 화해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던 분위기가 다소 수그러든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5위, 은행권의 황제인 라응찬 회장. 차명 계좌로 23개로 수백억 비자금을 굴렸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장과 지주회장 재직 때 타인 23명의 이름으로 예금과 증권 계좌를 만들어서 자사주를 매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이에 대해 라 전 회장과 그 측근은 할 얘기가 없다고 전한 뒤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티즌 투데이까지 살펴봤습니다. 1월 23일 NBN 뉴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